네, 2부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 1부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돼 있는 개별적인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김슬빈 대표님한테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장에서 소장님들을 이제 만나고 또는 입주민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 유지비로 관리비를 부과하냐, 또는 이제 이거를 왜 수선 유지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하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도 건물에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제 관리비에 반영되는 수선 유지비도 건물을 이제 수선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같은 비용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주제에 답변 드리기 앞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과 이제 수선 유지비, 이제 적립금은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수선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항목인 거죠? 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부담 주체가 이제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수선비는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라 하면 집주인이 이제 거주하는 경우도 사용자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도 사용자인 관계로 결국에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현장에서 매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기준은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앞서 말씀드린 73개 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목에 맞춰서 항상 어떤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은 게 우리 건물관리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는 이 어떠한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수익적 지출인지 이런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조금 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게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그건 어떤,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자본적 지출은 건축물의 가치가 증진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맞는 지출은 이제 자본적 지출로 하고 수익적 지출은 다른 말로 소모적 지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소모되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이 닳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용하는 사용자가 발생시킨 비용이기 때문에 수선비. 그다음에 결국에는 어떤 가치가 증진하는 것은 사실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입주자의 이제 소유자에게 부담시켜서 장충금. 이런 식으로 이론을 두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정확한 이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에서의 보일러를 교체한다 이러면은 자본적 지출이고, 전구를 교체한다 이런 거는 그냥 소모적 지출 또는 아까 수익적 지출 이런 정도로 구분하면 될까요? 네, 정확히 표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어디 상담을 하다가 이제 들어본 건데, CCTV 같은 경우를 교체하는 거는 장기수선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 73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CCTV는 카메라, 모니터, 녹화 장치 이제 세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되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CCTV를 아파트나 집합 건물의 전체 CCTV를 교체할 때는 당연히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이제 수선 적립금을 사용하면 될 텐데,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면 될 텐데, CCTV 하나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그 비용은 이게 수선 유지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 경우는 조금 더 깊숙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CCTV가 어떤 부품이 교체가 필요한 경우는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부품 교체 한 대 내 어떠한 렌즈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렌즈만 교체하는 경우는 이제 수선비로 부담을 시키고요. 아까 전구 교체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떠한 CCTV를 한 대를 전체를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에 추가를 한 대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CCTV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사실 CCTV 한 대가 이렇게 비싸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선 유지비 속에 집어넣어서 설치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뭔가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수선 유지비를 사용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명확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해당 그런 관리 행정
문제는 보통의 우리 회계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많이 드러나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적하고 뭐 이제 자본적 그런 지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면은 이 장기수선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은 건데 뭐 건물의 일정 부분이 파손이 됐다든지 뭐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수선하기 위한 거는 이게 수선 유지비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 혹시 그런 부분도 뭐 그 문제를 맞닥뜨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자본적 지출이 건물의 가치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가치 증진에 앞서 건물의 최소한 기능 유지하는 것도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물이 어떤 일부가 파손됐거나 또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거나 하는 것은 건축물의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73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기 수선 계획에 추가로 반영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지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집합 건물 같은 데서는 공동주택은 또 이제 규정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하셨던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파손됐거나 뭐 이제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그러는 비용을 이게 수선 유지비로 부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이제 대표님한테 문의를 하신다든지 대표님이 장기수선 계획을 하시면서 조언을 해주실 때 그런 이제 수선 적립금으로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관리단이나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경우는 뭐 어떻게 조언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걸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선 저희는 네. 발생한 배경을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 따라서 이 수선으로 인해서 얻는 결과,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혜택을 누가 보느냐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현장에서도 어떤 우리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다른 이벤트들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배경과 결과와 수혜자 측면으로 조금 접근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금액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금액도 영향을 사실 크게 미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본적 지출이지만은 금액이 적을 때는 수선 유지비로 넣고 싶은 그런 뭐 네. 그런 경향이 좀 강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수선 적립금은 지출하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선비에 비해서 까다롭습니다. 의결기구의 그 결정을 이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수월한 좀 수선비로 집행을 하려는 경향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장기수선 공사 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이걸 이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꿔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할 때 해결이 되나요? 사실 이게 조금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아파트로 조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용검사, 이제 우리가 준공 이외에 10년까지는 사실 이제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아파트가 이제 비용을 별도로 발생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이제 사실상 노후화는 10년 이상 이후부터 이제 가속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내에는 건축물에 대한 노후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일상적인 그냥 소액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과를 하고 있다가 실제 문제가 직면했을 때 갑작스럽게 장충금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잔액이 부족한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장충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노후화된 아파트에 당시 거주하고 있는 이제 소유자들은 이전에 이제 거주했던 소유자들이
적립해야 될 부담을 사실 안고 가게 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필요할 때 그때 급격히 인상하는 경우가 관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그 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발생하잖아요. 하는 문제들이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부담을 네. 다 전가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집합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10년이나 15년 정도의 소유자들은 뭐 장기수선 충당금도 별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있는 노후화된 이후에 소유자들한테 부담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텐데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 네. 아, 이 건물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좀 부족하다. 이걸 좀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듣는 입주자 대표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대표님이 입주자 대표의 분들을 이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려움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의 역할은 조언자의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어떤 현상과 과거의 사례, 그다음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그 예측되는 상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도 좀 납득이 어려우신 일부 관리기구 관계자분들한테서는 저희도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네. 아, 우리는 못 올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 고지서 같은 걸 받아보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이제 그 관리비가 이제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임차인들까지 사실은 그 관리비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내도 되는 건가요? 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사실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이제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관리사무소의 행정 어떤 방법의 일원으로 일단 지금 세입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반환하는 형태로 이제 하는 게 대부분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그러니까 임차인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담하지 않는 거고 네. 다만 납부를 하긴 하지만은 네. 나중에 소유자로부터 돌려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입 전출할 때 요즘에는 뭐 공인중개사에서 워낙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돌려받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사할 때 보니까 관리사무소 가서 뭐 정산을 하라고 해서 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런 금액들이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면은 이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ERP 시스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장님들이 발생하는 관리비 항목들을 이렇게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거를 입력을 해서 ERP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거기서 이제 관리비 고지서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돼 있는 얼마가 부과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것도 뭐 소장님들이 다 일일이 입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전문 업체의 역할 중에 이제 두 번째 역할이 운영과 관련한 측면인데요. 결국 장기수선 계획은 이제 60년, 70년을 내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비용을 토대로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 또는 다른 건축물의 사례를 토대로 이제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예측하고 그 비용을 적절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적립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IT 기술력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관리사무소장 입장에서는 우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벤트만 뭐 예를 들면 공사를 집행했다든지 현재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대당 뭐 2만 원인지 3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든지 이런 이벤트들만 정확히 입력하게 해준다면 일종의 관리비 ERP와 같이 장기수선 계획도 일종의 ERP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게끔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게 수립만 하고 조정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공사가 발생하면 이렇게 집행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이게 장기수선 계획 뭐 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유지 관리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뭐 한번 수립할 때만 이렇게 도움을 주시거나 조정할 때만 도움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닌가요? 네, 사실 그게 업계의 관례긴 하지만요. 네.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그 3년 이전에 이제
뭐 20년도에 저희가 최초 수립을 하고 네. 23년도에 만약에 검토를 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3년 안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면 다음 3년에 대한 예측은 정확히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3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장님들에게 강력하게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전산에 반드시 좀 입력을 할 수 있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대표님이 이제 장기수선 계획에 관련된 조언을 해주시거나 자문을 해주실 때 그거는 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으로 딱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장기수선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들을 다 처리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독 방식의 그런 그 시스템을 공급을 하고 있고 앞서 질문 중에 하나였던 이게 장기수선 충당금인지 수선비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판단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가진 어떠한 노하우와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몇 가지 궁금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아무래도 장기수선 관련돼 있는 그쪽에 이제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해주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뭐 대표적인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저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리사무소의 업무의 연속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리사무소장님께서 한 단지에 배치를 받고 근속하는 기간이 뭐 안타깝지만 짧게 뭐 1년 미만인 경우도 있고 사실 뭐 3년 이상을 근속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장기수선 계획을 60년을 내다보고 지속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연속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일어나지 않아서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떠한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장 저희가 안타깝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서 최초 의도했던 방향대로 조금 뭐 최소 10년이라도 운영하는 방향을 지속한다면 분명히 좋은 운영에 또는 좋은 결과 이제 운영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는 게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저희도 공무원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집합건물 분야에서 공무원분들이 한 2년 근무하시다가 집합건물법 좀 아실 것 같으면 또 다른 데로 부서가 이동하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제가 또 이제 뭐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뭐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장님이 와서 뭐 바뀐다고 해서 그게 뭐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충당금을 뭐 집행하거나 징수하거나 그런데 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표님 말씀은 이거를 소장님들이 한번 업무를 어떻게 익숙하게 했다가 그걸 바뀌면 또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실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소장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뭐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유능한 분이 오시면 좀 쉬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게 영향이 큰가요? 사실 가장 큰 영향력 행사는 의결기구가 이제 교체되었을 때인데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교체 공사를 해서 안전성을 더 도모하자라는 성향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어떻게 이게 멀쩡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데 왜 굳이 선제적으로 교체해서 낭비하느냐라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향이 다른 어떤 의결기구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관리사무소장이 이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로 교체가 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장기수선 충당금 막 올려서 많이 쌓아두고 뭐 조금이라도 노후되면 다 고치면은 좋긴 하겠지만 네. 또 이제 그 비용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방향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돈을 네. 좀 아끼는 방향이 있고 돈을 네. 좀 쓰더라도 이제 건물이 잘 관리되도록 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시나요? 저희는 언제든 이제 선제적인 방법으로. 네. 좀 더 이제 그 네. 장기수선 계획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물이 장수명화 될 수 있도록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입주민들 분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립되는 경우들도 간혹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직 이건 지극히 제 개인 주관입니다만 아직 대한민국의 이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은 이 거주나 사용의 목적보다는 좀 투자의 목적에 조금 더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언제까지 내가 거주할지 모르는데 굳이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라는 의식이 한편으로 좀 개선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도 자연스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오늘 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장기수선 뭐 계획이나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된 뭐 자문이나 이런 걸 해주시는 과정 속에서, 아, 이런 제도만큼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들이 지금도 사실 사람의 인식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또 이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장기수선 계획은 수립부터 운영까지의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점은 수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일전 업무 지원에 대한 그런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개인에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어떤 단체에게 그 모든 것을 장기간에 발생하는 상황을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잘못했을 때만 질책을 할 게 아닌 그 과정을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어떠한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지자체 단위에서 좀 지원이 어렵다면 저희 같은 뭐 전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개개인의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지속적인 업무 지원을 통한 그런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분명 한층 더 나아진 장기수선 계획 또는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그 사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일관성 있게 전체 건물들에 대해서 장기수선 계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뭐 완화가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강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일관성 있게 이제 건물에 관한 장수명화를 위한 그런 계획 같은 게 수립되고 제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이제 제가 사실 맞춰야 되는데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의 그 관리 시스템은 사실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뭐 전기안전 나누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 나뉘고, 청소 나뉘고, 다 나뉘어져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다 분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된 역할도 나중에는 이제 이 주택관리업자 와 같이 결합이 돼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생각 갖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주거 서비스는 가능하면 좀 이렇게 결합돼서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보다는 하나에서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평상시에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사실 이 장기수선 계획은 그 수많은 관련 업무 중에 일부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어떠한 우리가 아파트는 예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쪽 분야에서는 다른 결정권자가 예산을 또 이렇게 운영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또 다른 결정권자가 운영하고 또는 그 관리하는 어떠한 협조하는 주체도 다르다면 분명히 충돌이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사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주택관리업자라든지 이런 이런 기관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분명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질문 드렸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김선빈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2부에 걸쳐서 장기수원 충당금에 관련돼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장기수원 충당금에 관한 이해가 훨씬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세빈 대표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앞으로 나와서 종종 좋은 말씀 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으로 대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